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안녕하세요. 별빛 아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지와 준호.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었죠. 바로 나이의 차이였습니다. 민지는 준호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어린 아내였습니다. 시혼 초기만 해도 이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에게는 젊고 생기발랄한 아내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민지에게는 든든하고 성숙한 남편이 있다는 것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일상이 되자 두 사람 사이의 세대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생활 습관부터 달랐습니다. 젊은 민지는 활동적이었어요. 주말이면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 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았죠. SNS를 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요. 반면 준호는 달랐습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쌓인 피로를 집에서 풀고 싶어 했어요.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조용히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찾았죠. 이런 차이는 작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요? 아, 민지야. 나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요즘 너무 피곤해. 준호 오빠, 친구들이 모임하는데 같이 가요.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나는 그런 모임이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며 맞춰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대화였습니다. 민지가 관심 있어 하는 화제들이 준호에게는 시시하게 느껴졌고, 준호가 하는 이야기들은 민지에게 지루했습니다. 민지는 최신 드라마나 연예인 이야기, 인스타그램에서 본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보는 시간에 책이나 읽지 그래? 오빠는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가볍다고 하면서요. 준호 역시 자신의 관심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민지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나 경제 뉴스, 정치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민지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아,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각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민지는 핸드폰을 보며 친구들과 채팅을 하고, 준호는 신문을 보거나 TV를 혼자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왜 맨날 그렇게 시끄럽게 전화해? 친구랑 통화하는 게 왜 시끄러운 건데요? 좀 조용히 해줄 수 없어? 나 일찍 자야 한다고.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요. 오빠가 너무 일찍 자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호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컸어요.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중 준호는 의외의 곳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부부싸움이 있은 후 답답한 마음에 장모님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린 준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에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위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지. 그런데 너는 요즘 어때? 목소리가 좀 힘없어 보이는데? 그게 민지랑 요즘 대화가 잘 안 되네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나도 젊을 때는 그랬어. 장모님은 준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같은 세대끼리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장모님과 준호 사이에는 겨우 서너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좀 이해해주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가끔은 너무 답답해요.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알아. 알아. 나도 젊을 때 시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들었거든.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준호는 장모님에게서 아내에게 받지 못하는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역시 오랫동안 느껴온 외로움이 있었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바쁜 직장 생활로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성격도 과묵한 편이라 장모님은 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사위인 준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 씨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어머님도 혹시 외로우시죠? 나이 들면서 그런 감정들이 생기죠. 하지만 준호 씨 덕분에 오늘은 좋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작은 위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받지 못하는 따뜻함을 장모님에게서 받았고, 장모님은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진실한 대화를 사위와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위로와 상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점점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세대 차이에서 시작된 부부간의 소통 부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장모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상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으면서 점점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또다시 민지와 싸움을 한 후 장모님 집을 찾은 준호. 그날은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은 유독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민지와 대화가 정말 안 통해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부도 비슷했거든요. 장모님이 준호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장모님의 손길이 준호의 어깨에 머물렀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워졌어요. 준호 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아프네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만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순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실수 후 두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관계를 끊기에는 서로에 대한 의존이 너무 깊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준호는 민지와 싸울 때마다 장모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두 사람만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민지는 남편 준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준호가 보이는 패턴이 너무나 일정했어요. 예전에는 싸우고 나면 준호도 집에 그대로 있으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견뎠는데 언제부터인가 조금만 언성이 높아져도 곧바로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가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있겠어. 바람이나 쐬고 올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화가 나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준호가 나간 후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일정했어요. 항상 2에 3시간 후에 돌아왔고 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면 훨씬 늦게 들어와야 정상이고 술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말이죠.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드라이브 했어. 머리 좀 식히려고. 혼자요? 응, 혼자. 대답은 너무 간단했고 표정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민지는 여자의 육감으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준호가 집을 나갈 때의 모습이었어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는 사람치고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곳이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나가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표정도 이상했습니다. 화가 풀렸다기보다는 뭔가 미안한 표정이랄까요? 죄책감 같은 것이 얼굴에 어려 있었어요. 준호 오빠,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뭘 숨길 일이 있겠어? 그냥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바람 쐬고 오는 거야. 하지만 민지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너는 맨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오빠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고지식하다고? 나이 차이가 나니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게 이해해요? 그냥 저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결국 준호는 또다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또 나가시는 거예요?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올게. 그 순간 민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준호가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다행히 준호의 차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어요. 민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웠거든요. 준호의 차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번화가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15분 정도 차를 따라가던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의 차가 향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거든요. 설마 그곳은 아니겠지? 하지만 민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차는 정확히 민지 어머니 집 앞에 멈춘 것이었어요. 민지는 차 안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어요. 장모를 찾아가는 사위,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왜 하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매번 어머니 집으로 가는 걸까요? 혹시 어머니한테 나 험담이라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사위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민지는 차에서 내려 어머니 집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평소라면 그냥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것 같은 불안감이 컸거든요. 어머니 집 대문 앞에서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몰래 엿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느꼈던 의심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불안감에 시달릴 것 같았어요. 민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 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민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남편이 어머니한테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민지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하기만 했어요. 뭐지? 사람이 없나? 민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준호가 방에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집에 아무도 없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실 입구에 다다른 순간 민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끔찍했어요. 소파에서 남편 준호와 어머니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민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이것은 꿈이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착각이어야 했어요.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친어머니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민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현실 앞에서 민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에 있던 두 사람이 민지의 존재를 알아챘어요. 준호와 어머니,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정적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민지에게는 분노보다도 먼저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의 불륜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민지가 겨우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지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의심했던 건 남편의 다른 여자와의 불륜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배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민지가 마주하게 된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민지야?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겨우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둘러 옷을 추스르며 일어났어요. 민지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지금 제가 본 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엄마가 내 남편과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토할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다가오려고 했지만 민지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말 역겨워요.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지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없어요. 민지는 소리쳤어요. 변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본 걸 어떻게 변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용서해달라고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용서해달라고요? 그 순간 민지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왜 하필 제 남편이었어야 해요? 다른 남자도 많은데 왜 하필 제 남편과? 어머니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몇 달 전부터요? 민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럼 그동안 저만 바보였던 거네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민지야. 뒤에서 준호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탄 민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운전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냥 집에서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끔찍했어요. 어떤 얼굴로 준호를 봐야 할지, 어떤 말을 나눠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민지는 그날 밤을 친구 집에서 보냈어요. 친구에게는 남편과 심하게 싸웠다고만 말했죠.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밤새 기다렸는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민지야. 준호가 일어나며 다가왔지만 민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짐 쌀게요. 뭐, 이혼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지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민지가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내 어머니와 바람 피운 걸 용서하라고요? 몇 달 동안 나만 속인 걸 용서하라고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요? 이미 끝났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특히 이런 배신은요. 그렇게 민지는 정말로 이혼을 선택했어요. 준호가 아무리 빌고 매달려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도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몇 번 찾아왔지만 민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딸아, 엄마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민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그래도 친엄마인데 두고 싶지 않아요. 민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배신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민지는 준호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진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퍼진 건지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상대가 장모라는 사실까지 함께 알려진 거였어요. 사위가 장모와 불륜을 했다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회사 내에서 준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은 수근수근대며 수상하게 봤고 상사들도 준호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준호에게 사직을 권고했어요. 직접적으로는 해고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을 계속 둘 수는 없다.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준호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준호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장모아,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구나. 이제 우리도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준호의 부모님은 아들을 완전히 외면했어요. 형제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고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아들 없다. 준호는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한편 민지의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어떻게 딸의 남편과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몰상식한 일이야. 친구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어머니는 결국 그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준호는 여전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륜 소문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어디를 가도 취업이 어려웠거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고요. 민지의 어머니도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요. 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한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어요. 반면 민지는 힘들었지만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속아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가끔 그렇게 말하곤 해요. 최근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증명되었어요. 준호와 어머니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잃었어요. 반면 민지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관계든 어떤 유혹이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결국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민지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장은 편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시간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의 존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잘못된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것이 민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별빛 아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